야, 시작가부터가 일단 소렌토의 풀옵션 가격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는 준카입니다. 네, 여러분들 디올류 팰리세이드 역대급 계약인 거 알고 계시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이미 사전 계약으로 팰리세이드의 위험 그리고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가솔린 모델은 1월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은 4월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전 계약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해도 최소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는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리스 렌트 영업사원의 에이전시를 이용하면요,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캐피탈에서 미리 사들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들을 미리 선점하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출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팰리세이드 가격이었잖아요. 그 가격을 한번 볼게요. 팰리세이드 가격이 4,383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차를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4,380은 뭐죠? 완전 깡통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처음에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많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는 차량 가격이 뻥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기아 노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년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맞고요.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이 팰리세이드가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기준, 그리고 캘리그라피, 풀옵션 기준, 4륜으로 했을 때의 기준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니까 계약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선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7천만 원이 넘으면 안 살 줄 알았는데 일단은 계약부터 박아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팰리세이드의 외부를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록색 컬러, 이 컬러가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조금 더 빵이 커졌죠. 그리고 전면부 또한 상당히 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인기가 많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차량 가액이 7천만 원, 그리고 시동록세까지 낸다면 당연히 7천 중후반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팰리세이드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아빠들 그리고 가장이 사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가격 좀 낮춰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듭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전면, 후면을 봤을 때는요, 저는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관을 봤고요. 내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베이지 컬러라든지 브라운 컬러가요, 이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이 손잡이 부분, 이 캐스터네치 같은 이 손잡이 부분 어떡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팰리세이드의 풀체인지 모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비싸도 살게, 일단은 계약을 걸어놔볼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스포티지 소렌토 어때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비교적 빨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능, 차량의 마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요, 외관 디자인, 내부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을 사로잡은 게 팰리세이드의 내부와 외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쁘거든요. 근데 외제차 못지않아요. 이제 한국 디자인은요, 실내가 오히려 외제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한 풍절음, 그리고 노면 소음, 잔요철을 걸러주지 못하는 이런 차량의 기술력들이 조금은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포르쉐 샀을 때 이 머리가 닿는 부분 쪽에 각인을 새기잖아요. 이 캘리그래피 모델인지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샀을 때는 이 각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각인, 나름의 그런 프라이드를 느끼라고 현대에서 만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최초죠. 그럼 9인승이 됐을 때는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자리 솔직히 앉으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대신에 9인승보다 7인승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9인승을 많이 찾을지 7인승을 많이 찾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7인승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시트가 독립식으로 돼 있고 3열은 따로 독립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넓어 보이긴 합니다. 네, 팰리세이드의 전고와 전포 그리고 전장을 보면요,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네, 이걸 뭐 제가 자동차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기존 차량에 비해 어느 정도 커졌다 라는 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전 모델 팰리세이드를 운전해 봤을 때 상당히 차폭이 커가지고 이거 운전하면 선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고수분들은 잘 운전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운전할 때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커졌다고 하니까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만큼 실내가 좀 더 넓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 이 초록색, 이 그린이 이 신형 팰리세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뉴 팰리세이드 재원을 간단하게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뭐 자동차 전문 리뷰는 아니고 신차 리스 렌트 하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료 탱크는요, 72리터입니다. 와, 탱크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뭐죠? 최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고 고속도로 연비가 11.6에서 11.4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솔린 모델 기준이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2, 3 정도가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타이어 규격도요, 18인치, 20인치까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연비 컨트롤만 잘한다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보다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당연히 차량이 무거워지니까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9인승 차량의 모델이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 미션 변속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재원 정도는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팰리세이드 모델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뉴 팰리세이드의 파급력 때문인데요. 제 생각보다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아빠차로 불리는 이 카니발 어쩌나,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가요, 그만큼 공개되자마자 역대급 기록을 보여줬다는 거죠. 신형 팰리세이드가 첫날 사전 계약이 33,567대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요. 팰리세이드 욕하는 사람 많지만 그만큼 누가 준다면은 다들 탄다는 거고, 그냥 노조를 욕할 뿐 차를 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괜히 현대차, 기아차 사면은 현대 기아 직원들은 저렴하게 사는데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대급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디올 뉴 팰리세이드는요, 사전계약 첫날이 지난 20일 날 33,567대가 계약이 됐고, 사전계약 첫날 계약자의 70%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료를요, 하이브리드 7인승, 9인승 기준으로 짜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소비자들이 가솔린 모델도 좋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고 연비를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연비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은근히 주유하러 가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은근히 연비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사실 주유하는 것도 귀찮고 괜히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가격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구매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누군가는 구매를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7인승, 9인승 1인으로 봤을 때 옵션가를 넣으면 총 실구매가는 얼마냐 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7인승 했을 때 차량 가액의 기본은 5,146만원, 옵션가는 485만원이 들어갔고 실구매가는 5,631만원입니다. 야, 시작가부터가 일단 소렌토의 풀옵션 가격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7인승 했을 때 5,729만원인데 옵션가가 무려 871만원에 들어갑니다. 옵션을 최대로 넣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6,600만원. 야, 6,600이면 중고차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팰리세이드가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야, 좀 가격이 개인적으로 좀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7인승. 와, 완전 풀옵션이죠. 6,424만원인데 옵션가 531만원, 그리고 실구매가가 6,95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취등록세 뺀 가격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네, 가격 상당하죠. 익스클루시브 9인승 모델입니다. 4,982만원인데 460만원 더해서 5,442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9인승인데 5,536만원이고 726만원의 옵션 가격이 더해져서 6,262만원이 됐습니다. 캘리그래피 또한 9인승 모델로 6,100
386만원, 그리고 옵션가 427만원 더해서 6,613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9인승 모델이 7인승 모델보다 저렴한 걸 알 수가 있고요. 7인승 모델 2륜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고 비싼 걸 구매한다. 그럼 실구매가 6,955만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진짜 국산차의 차량 가액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줄 거면요 외제차 가겠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사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7인승 그리고 프레스 7인승보다 저렴합니다. 실구매가가. 근데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그 활용의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분들 꼭 굳이 팰리세이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 주고 외제차 살 수밖에 없겠다. 돈이 없어서 국산차 못 산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차량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고 2륜이 이 정도인데 4륜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진짜 실제 7천만 원 넘는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하이브리드 모델 7인승, 9인승 그리고 4륜입니다. 4륜이 좀 더 비싸죠. 야, 익스클루시브 7인승 기준으로 차량 가격 시작가가 5,386만원이고 옵션가 485만원 더하면 5,871만원입니다. 야, 벌써부터 6천 거의 가까이 와가죠. 그리고 프레스티 7인승 했을 때 5,969만원에서 871만원의 옵션가를 넣으면 6,840만원 거의 다 왔습니다. 7천만원. 캘리그래피 7인승일 때 6,664만원인데 옵션가 531만 넣었을 때 7,195만원입니다. 야, 거의 7,2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내면은 7,000 후반이 되겠죠. 야, 여러분들이 7,000 후반으로 올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차는 중카로 연락을 주시면요 렌트 기가 막히게 한번 뽑아 드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9인승 모델이고요. 7인승보다 9인승이 조금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격 보시면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팰리세이드 외관 내부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얼마나 연봉 협상을 했으면 이걸 다 차량 가격에 녹였겠습니까? 야, 가격이 너무나도 계속 가격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프레스티 9인승 옵션가 726만원입니다. 6,490만원이에요. 가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X7이나 이런 차량은 뭐 1억 5천, 뭐 1억 7천 할인전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회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를 대안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그 차량보다 훌륭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건데 사실은 이 공간력 이것만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죠. 이 가격대에. 그런데 조금 더 할인도 없는 이 국산차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어땠을까. 이거 지금 못 사고 1년 후에 또 사잖아요. 또 차량 가격이 올리겠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래서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X7이나 뭐 큰 차량을 갈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이 이거를 눈물 흘리면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이게 현대자동차가 선택지가 없는 걸 아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 4륜을 산다 했을 때 취등세 플러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7,195만원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역대급입니다. 아이오닉 6 다음에 카니발 다음에 세 번째인 이 팰리세이드 인기. 여러분들 이제 차량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도에서 봤을 때 와 이쁘다, 생각보다 이쁘구나, 아 빨리 예약할 걸, 빨리 계획할 걸,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어차피 차량은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자, 팰리세이드 옵션 제가 한번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미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플러스, 뭐 빌트인 캠, 사이드 스텝, 플래티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옵션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았을 때 프레스티 7인승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5,729만원입니다. 그런데 옵션가가 무려 최대로 만약에 넣는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871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6,600만원이 최종 가격인데 여기서 취등록세 무시할 수 없죠. 이 취등록세 누가 내줍니까? 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7천만원 넘는다는 거예요. 프레스티 7인승인데도. 캘리그래피 모델 아니죠. 여기서 당연히 옵션 절반 가격을 빼면 7천만원이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풀옵션 때문에 뭐 국산차 사는 거 아닌가요? 옵션 너무 좋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사이드 스텝 이런 거는 뭐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뭐 키 작은 여성분들이나 가족들이 타지 않는 이상. 그리고 2열의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 네, 2열까지도 챙겨주겠다는 거고, 와이드 썬루프,
이게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은요, 이 썬루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운전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2열, 3열에 타신 분들이 썬루프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차량 좋다. 아, 비싼 차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노라마 썬루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현대하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제가 렉서스 차량을 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렉서스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추가 요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현대, 기아 뭐 빌트인 게임 당연히 기본으로 넣죠. 이런 것들 넣었을 때 뭐 불빵, 뭐 하이패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차량이 기똥차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여나 렌트를 알아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60개월 그리고 연 2만 킬로 기준으로요,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봤을 때 7인승 캘리그라피 최고 사양이죠. 그럴 때 차량 가액은 6,664만 원이 나왔는데요. 선납금 30% 넣는다는 기준 하에 월 54만 9,430원이 나오고요. 제로 플랜이라고 해서 선납금 보증금 내기 싫어, 나는 그냥 차량의 월 납입금만 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요, 이 6,600만 원짜리 차량을 95만 950원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48개월 아니고요, 36개월 아니고요, 60개월 기준으로 연 2만 킬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240만 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납금 30%만 넣으면요, 월 납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선납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고, 당장 이율을 좀 낮추려고 넣는 개념입니다. 보증금은 어떻죠?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똑같이 30%를 낸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플랜은 사실 렌트는 선납금 거의 없고 제로 플랜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광고 보면은 월 얼마에 이 정도 탈 수 있다, 뭐 비싼 차 탈 수 있다 하잖아요. 다 허위 광고고요. 결국에 선납금 보증금 다 때려 박은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 플랜을 원하시면은 월 100만 원이 안 되게 이 풀옵션 기준으로 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둘러서 계약을 하시면은 누구보다 빠른 출고, 그리고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사후 관리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가 460만 원이 들어간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동일하게 7인승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이 프레스티지 모델이죠. 6,189만 원입니다. 옵션가가 더 많은데도 차량 가액이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옵션에 따라서 차량 가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아요. 포르쉐가 대표적인데 국산은 내가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차량 가액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옵션을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걸 넣냐 너무 달라지니까 이 옵션 설명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출고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게 이 국산차라는 거죠. 근데 220만원 내면요, 나파 가죽이라든지 스웨드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2열에 리모트 폴딩, 언폴딩, 그리고 전동식 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동식이지만 도어 커튼도 있고요. 네, 이렇게 뭐 3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는 혜자스럽게 마치 표현을 해놨는데 차량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죠. 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선납금 30% 넣으시고 월 49만 1,850원이면 여러분들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60개월 기준으로 연 2만 킬로 기준으로 사륜입니다. 사륜 7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을 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 플랫,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타보고 싶어, 그러면 월 85만원에 여러분들이 팰리세이드 신형 모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장기 렌트 하이브리드 모델만 가져왔냐면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자가 많더라고요. 70%입니다. 그 70%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제가 선납금 30% 그리고 무보증 무선납 기준으로 한번 짜온 겁니다. 네, 그리고 아빠 차잖아요. 아빠 차면은 어때야 되죠? 뭔가 풍채도 커야 되고 안전도 중요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연비까지 좋았으면 좋겠어. 아빠들은 효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아빠들은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륜으로 안전하게 7인승, 아무래도 다전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7인승으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 7인승 프레스티지 아니면 캘리그라피 모델을 뽑을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 한번 풀옵션 기준으로 짜본 거고요. 이 정도 내면은 이 팰리세이드 차량 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체 금융사와 전체 차량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현대, 제네시스, 기아, 쉐보레, KGM, 르노 다양한 차들이 있고요. 유럽 쪽으로는요 우리가 아는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BMW, 벤츠, 아우디
다양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렉서스 차량, 그리고 도요타, 혼다 차량도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차량을 제가 다 취급하고 있고 전체 금융사를 다 비교해서 월 납입금과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타려면은 어떤 조건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차부터 폐차까지 이 신차는 중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한번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